그땐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차가운 음성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그 여자, 한 달 전 조용히 회사를 떠났던 관리부 박순애였습니다. 순애 씨, 아니 박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탁입니다.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애원하던 상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직원을 당연한 존재로만 여겼던 회사가 이제야 그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거래처는 이미 떠났고 내부 업무는 마비됐으며 회사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전화 너머 박순애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과연 20년을 함께한 회사가 왜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보이지 않던 여자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지금부터 중년 여성의 조용하지만 완벽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분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오전 9시 평소와 다르지 않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순애는 언제나처럼 회사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58살 관리부 소속이지만 정확한 직함은 없었습니다. 명함에는 그저 관리부 박순애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리부 막내 김민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미소로 답하며 자리로 향했죠. 사무실 한쪽 구석, 창문도 없는 자리였지만 22년간 그가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이미 전날 정리해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는 중견 제조업체였습니다. 직원 수는 150명 정도, 매출은 연 300억 원 규모였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그림자 속에는 박순애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거래처에서 전화 왔어요. 영업부 대리 한 명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죠. 네, 대한상사 김 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확했습니다. 김 부장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납품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순애는 차분히 상황을 듣고 정리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보고 오늘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순애는 즉시 생산부로 향했습니다. 생산부장은 자리에 없었고 대신 계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계장님, 대한상사건 확인 좀 부탁드려요. 로트 번호는 2024년 11월 15일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최 계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후쯤 되면 확인 안 된 채로 넘어갈 테니 본인이 직접 챙겨야 했습니다. 22년간 반복된 일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순애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끼리 모여 앉았고 순애는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죠.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후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순애 씨, 잠깐 시간 좀. 인사팀 차장 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애는 수저를 내려놓고 따라 나섰죠. 회의실로 안내된 순애 앞에는 인사팀장 이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애 씨, 앉으세요. 이강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앉았죠.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조직 효율화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이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강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씨 나이도 있고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기회에 명예퇴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명예퇴직? 그럴싸한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죠. 다만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이 필요하고 제 업무는 누가 맡나요? 그건 젊은 직원들이 나눠서 하면 됩니다. 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2년간 해온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래처 관리, 내부 문서 정리, 각 부서 간 연결고리 역할, 신입사원 교육, 급여 명세서 확인, 복지 관련 업무까지 공식적인 업무 분장표에는 없지만 모두가 당연하게 순애에게 맡겼던 일들이었죠.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 원 추가로 필요 없습니다. 순애가 말을 끊었습니다. 규정대로만 주세요. 언제까지 정리하면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눈치를 챘는지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서랍을 열고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순애가 입사했을 때 회사는 직원 50명도 안 되는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회사를 지탱해왔죠. 거래처와 문제가 생기면 순애가 해결했습니다. 내부 서류가 엉키면 순애가 정리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업무를 모르면 순애가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순애가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겨졌죠. 순애 역시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애 씨, 대한상사 건은 어떻게 됐어요? 최 계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확인도 안 한 채 순애에게 미루는 것이었죠.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퇴사 예정이라 더 이상 그 업무는 못 맡습니다. 생산부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퇴사요? 갑자기요? 최 계장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업부에서, 총무부에서, 격리부에서 순애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순애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퇴사합니다. 다른 분께 부탁하세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무실은 술렁였지만 누구도 순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자신들이 그 일을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스러운 표정들 뿐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2년간 같은 길을 오갔지만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한 순애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 김태준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순애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은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알림이 하나도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억울했지만 화를 낼 곳이 없었습니다.
분했지만 항의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 문서로 남기지 않았던 업무 노하우들, 거래처와의 관계들, 그것들을 그냥 넘겨줘야 할까요? 순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심이었죠. 화요일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죠.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뜬 폴더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거래처 연락처, 업무 매뉴얼, 내부 프로세스 정리 문서들, 모두 순애가 직접 만들고 정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공식 서버에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순애의 개인 폴더에만 저장되어 있었죠. 이걸 다 넘겨줘야 하나.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파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까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USB를 꺼내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죠. 순애 씨, 벌써 왔어요? 김민수가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자연스럽게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응, 정리할 게 많아서. 퇴사 소식 들었어요. 좀 갑작스럽네요. 회사 사정이 어렵대. 김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순애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죠. 오전 10시쯤 영업부장 한정우가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 다음 주 대성물산 미팅 건 알지? 네. 자료 정리 좀 부탁해. 금요일까지 가능하지? 순애는 잠시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연하다는 듯 일을 시키는 모습이었죠. 부장님, 제가 금요일에 퇴사합니다. 알아.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있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대성물산 담당자 연락처나 미팅 히스토리는 제 개인 파일에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실 분이 정해지면 그때 넘겨드리겠습니다. 한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개인 파일?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업무 자료잖아. 공식 서버에는 기본 정보만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해뒀어요. 22년 동안요.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정우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죠. 뒷모습에서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밖으로 나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근처 김밥집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득 오래된 연락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상사 대표 장혜란. 3년 전 거래를 중단한 업체였지만 순애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순애 씨, 오랜만이네요. 전화를 받은 장혜란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대표님,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혹시 그쪽에서 관리 업무 담당할 사람 필요하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혜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퇴사하게 됐어요. 회사 사정으로. 에이, 거짓말. 순애 씨 없으면 그 회사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사는 아닌가 봅니다. 순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혜란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우리 회사 관리 쪽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데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순애 씨 실력은 제가 잘 알잖아요. 거래할 때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하시는지. 우리 같은 중소기업한테는 그런 분이 꼭 필요해요.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고맙습니다.
금요일 퇴사하는데 그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좋아요.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순애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밥은 식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온 순애는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머그컵, 손거울, 작은 화분, 비상약들. 22년의 흔적들이었죠. 순애 씨, 잠깐만요. 총무부 대리 박지훈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복지 포인트 정상건인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순애 씨가 항상 하시던 거라. 매뉴얼 있어요. 공유 폴더에서 찾아보세요.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제 개인 폴더에 있습니다. 그럼 좀 보여주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수인계 절차가 정해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에이, 뭐 이래요. 그냥 좀 알려주면 안 돼요? 회사에서 저를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왜 굳이 도와드려야 하죠? 박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개인 감정이 아니라 업무 처리 방식입니다. 정식 인수인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박지훈은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순애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아침 회사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순애를 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았죠. 하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사흘만 있으면 이곳을 떠날 테니까요. 박순애 씨, 인사팀으로 좀 와보세요. 인사팀장 이강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강수와 함께 총무부장 김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강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 씨, 인수인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인수인계 받으실 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업무 자료는 정리해둬야 하지 않겠어요?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폴더에. 김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개인 폴더가 아니라 공유 서버에 올려야죠. 회사 업무 자료인데. 순애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업무 분장표에 제 공식 업무는 관리부 보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관리나 문서 정리는 공식 업무가 아니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해온 거죠. 그게 무슨 22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평가에도 반영된 적 없고요. 그러니 제가 정리한 자료들은 회사 자산이 아니라 제 개인 노하우입니다. 이강수와 김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 순애의 업무는 명확히 정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마다 시켰고 순애는 묵묵히 해냈을 뿐이었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이강수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노하우를 안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죠. 그날 오후 거래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한상사 김 부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지난번 문제건은 어떻게 됐나요? 전화를 받은 건 영업부 사원이었습니다. 아, 그게. 잠시만요. 사원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순애를 찾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순애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영업부장 한정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님, 한정우입니다. 아, 한 부장. 박 선생은 어디 갔어요? 그분이 처리한다고 했는데. 박 선생이 이번 주에 퇴사합니다. 뭐라고요? 갑자기요? 회사 사정이. 사정이고 뭐고 진행 중인 거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회사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한정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정우는 순애를 찾았습니다. 순애는 막 화장실에서 돌아온 참이었죠. 박 선생, 대한상사건 처리 안 했어요? 생산부에 넘겼습니다. 생산부에서 모른대요. 그럼 생산부장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제 업무가 아니니까요. 한정우는 화를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복지 포인트 정산이 안 돼요.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계속 와요. 이 서류 양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순애가 처리하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애는 손을 떼었습니다. 퇴근 시간 순애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가슴 한쪽이 시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애는 장혜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괜찮으실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순애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금요일 아침 순애의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2년간 같은 길을 오갔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회사에 도착한 순애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순애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죠. 순애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경리부 막내 김민수였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김민수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커피 쿠폰이 들어 있었죠. 고마워요. 민수 씨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순애는 봉투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은 순애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물품들은 이미 어제 대부분 챙겨뒀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정리만 하면 됐죠. 박순애 씨, 인사팀으로 오세요. 인사팀 차장 정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 이강수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퇴직 서류입니다. 확인하고 서명해 주세요. 순애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 연차 수당, 퇴직 사유 모두 정확했습니다. 인수인계 확인서는요? 이강수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실 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인서를 쓰나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적인 건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확인서는 쓸 수 없어요. 이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씨,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인수인계 받으실 분 정해지면 그분과 일주일 정도 같이 일하면서 제대로 넘겨드릴 용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무슨... 순애가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건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저를 내보내기로 한 거고요. 그러니 책임도 회사가 지셔야죠. 이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퇴직 서류에만 서명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전 11시쯤 영업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성물산에서 미팅 취소 통보가 온 것이었죠. 도대체 왜 취소하는 거야? 영업부장 한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대리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담당자가 순애 씨랑 얘기가 안 돼서 불편하다고.
뭐? 한정우는 곧바로 순애에게 달려왔습니다. 박 선생, 대성물산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순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담당자가 전화해서 다음 미팅 일정 물어봤는데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럼 후임자 소개라도 해줬어야죠. 후임자가 없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대성물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거래처입니다. 회사 공식 거래처 목록에도 없었어요. 한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대성물산은 순애가 3년 전 개인 인맥으로 연결한 곳이었습니다. 회사는 그저 그 덕을 본 것뿐이었죠. 지금 이게 복수예요? 회사에 피해 주려고 작정한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일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돌아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순애 선생님이시죠? 저는 유진 상사 구매팀 이동현입니다. 유진 상사. 순애가 5년 전부터 관리해온 거래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희가 새로 거래처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다음에 어디 가실 계획 있으세요? 아직 정확히는. 실례가 아니라면 저희 회사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구매팀에서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있거든요. 순애는 놀랐습니다. 한미 상사에 이어 두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애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대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의 능력을 밖에서는 알아봐주는 것이었죠. 오후 2시 사무실로 돌아온 순애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에 개인 물품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순애 씨, 총무부 대리 박지훈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난처했습니다. 복지 포인트 정상건인데요. 정말 방법을 모르겠어요.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순애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화를 냈던 사람이었죠. 매뉴얼 드릴게요. 제 메일로 요청하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박지훈은 안도하며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부탁하러 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순애는 매뉴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답장만 보냈습니다. 인수인계 절차가 정해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퇴근 시간이 1시간 남았을 때 총무부장 김성호가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둘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성호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이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거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좀 더 올려드릴 수 있어요. 500만 원 정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도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한 달 정도 컨설턴트 형식으로. 순애가 말을 끊었습니다. 부장님, 저를 내보내기로 결정한 건 회사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회사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박 선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한 거 인정합니다. 인정만으로는 부족해요. 22년 동안 당연하게 여기다가 이제 와서 뭐가 문제인지 알았으니 도와달라.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김성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퇴사합니다. 정식 인수인계를 원하시면 외부 컨설턴트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회의실을 나온 순애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5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애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5시 30분, 순애는 박스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2년을 보낸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수만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돌아보니 영업부 신입사원 최유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받아주세요.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봉투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도 잘 지내요. 최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순애는 최유진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입사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헤맸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선생님만 챙겨주셨어요. 선생님이 떠나시니 정말 아쉽고 속상해요. 어디 가시든 행복하세요. 순애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2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애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편 김태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응. 여보, 할 말이 있어.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도 따라 앉았죠. 나 오늘 퇴사했어. 뭐? 태준은 놀라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차분히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그 회사에서 당신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잖아. 태준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곳 알아볼까? 이미 제안이 2군데나 들어왔어. 순애는 한미 상사와 유진 상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준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 봐. 당신 실력을 알아보는 곳이 있다니까. 고마워, 여보. 순애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천천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오늘 면접이지? 남편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10시에 한미 상사 가기로 했어. 긴장돼? 아니. 오히려 기대돼.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50대 후반의 얼굴이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한미 상사는 중견 유통업체였습니다. 직원 수백 명 정도의 회사였죠. 순애는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애 씨. 장혜란 대표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무실로 안내된 순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커피 드세요. 장혜란이 직접 커피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 관리부가 좀 엉망이에요.
장애라는 서류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거래처 관리, 문서 정리, 내부 프로세스 모두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은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했던 일들과 비슷하네요. 순애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보였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리하는데. 한 달이면 기본 틀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시스템화하려면 석 달 정도 필요하고요. 장애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순애 씨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고개를 저었거든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은 4천만 원 어떠세요? 직함은 관리부 차장으로 드릴게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연봉 3,200만 원의 직함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순애 씨. 장애라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순애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문제 없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순애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애 선생님이시죠? 저는 대한상사 김 부장입니다. 대한상사, 이전 회사의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하셨다면서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아니에요. 오히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새로운 회사 정하셨나요? 네, 한미 상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상사요? 거기 장애란 대표님 계신 곳? 아, 잘 됐네요. 그럼 앞으로 거래는 한미 상사랑 하는 게 좋겠어요. 순애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래한 건 그 회사가 아니라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없는 회사랑 거래할 이유가 없죠. 감사합니다, 부장님. 천만에요. 한미 상사 가시면 연락 주세요. 거래 조건 다시 협의하죠. 전화를 끊은 순애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회사는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들이 사실은 자신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해, 여보. 정말 잘 됐다. 태주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전 회사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 내 일은 아니니까. 순애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는 자신과 관계없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전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부장님, 대한상사에서 거래 중단 통보했습니다. 영업부 사원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영업부장 한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이유래? 박순애 씨가 퇴사했으니 더 이상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한정우는 즉시 대한상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저 한정우입니다. 거래 중단은 무슨? 한 부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믿고 거래한 건 박순애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없는 회사랑 계속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건을 조정하면 됐어요. 이미 한미 상사랑 얘기가 됐거든요. 박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정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부장님, 유진 상사도 연락이 안 됩니다. 대성물산도 회신이 없어요. 영업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순애가 관리하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총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 포인트 정산이 안 됩니다. 직원 경조사 처리 방법을 모르겠어요. 문서 양식이 어디 있는지 모두 순애가 처리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공식 매뉴얼도 없었고 누구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박순애가 뭘 한 거야? 총무부장 김성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이사 박진수가 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인사팀장 이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5곳이 거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모두 박순애와 개인적 관계로 유지되던 곳들입니다. 내부 업무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박순애가 처리하던 일들의 30% 정도가 공식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순애를 퇴사시킨 게 누구 결정이야? 제가 건의했습니다. 이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연락해. 복직시켜. 이미 연락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어디로? 한미상사입니다. 박진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한미상사? 장애란 그 여자 회사? 네. 박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애라는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데려간 사람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피해 규모 산출에 당장.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수요일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부장님 협력업체에서 납품 거부했습니다. 왜? 대금 지급 일정을 모른대요. 박순애 씨가 관리하던 건데. 영업부장 한정우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경리부에 물어봐. 경리부도 모른대요. 박순애 씨가 별도로 관리했다고. 회사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22년 동안 박순애가 조용히 처리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발 박순애 연락처 좀 구해봐. 김성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박진수 대표가 직접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애 선생, 나 박진수야. 네, 대표님.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돌아와 줄 수 없어? 조건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미 상사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몇 배로 물어줄게. 제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제 가치를 아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박 선생. 22년 동안 저를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이제 와서 아쉬워하셔도 늦었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진수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집에서 편안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대표가 직접 전화했어. 뭐래? 돌아오래. 거절했지. 잘했어. 태준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당신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순애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한미 상사 건물 앞에 선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순애 씨, 어서 오세요. 장혜란 대표가 직접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죠. 출근 첫날인데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장혜라는 순애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관리부는 3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신 박순애 차장님이십니다.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모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애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차장님 자리는 여기예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쾌적한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는 새 컴퓨터와 문구류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관리부 팀장 최민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창문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전 내내 순애는 업무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최민지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거래처 관리는 엑셀 파일 하나로만 되어 있었고 내부 문서는 체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차장님.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괜찮아요.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2년간 쌓인 노하우를 발휘할 시간이었죠. 점심시간 팀원들이 순애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차장님, 저희랑 같이 드세요. 그럴까요? 순애는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차장님은 이전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막내 사원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22년요. 와, 정말 오래 다니셨네요. 왜 옮기신 거예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제 가치를 몰라봤거든요. 그럼 그 회사 손해네요. 우리 회사 이득이고.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 장혜란이 순애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적응은 잘 되고 있어요? 네, 팀원들이 잘 챙겨주셔서요. 다행이네요. 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장혜란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다음 달에 큰 거래처랑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제안서가 엉망이거든요. 차장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애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구성이 산만했습니다. 이틀 주시면 정리해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차장님. 순애는 대표실을 나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2년간 수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순애는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차장님, 벌써 끝내셨어요? 최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수정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최민지는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완벽해요. 이거 하루 만에 하신 거예요? 이틀이요. 대단하세요, 차장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관리부 신입 차장이 하루 만에 제안서를 완성했다는 이야기였죠. 수요일 오전 장혜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 퀄리티는 외주 맡겨도 나오기 힘든데.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역시 모셔오길 잘했어요. 장혜란의 칭찬은 진심이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전 회사 총무부장 김성우였습니다. 박 선생,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거래처 정산 관련해서 급한 게 있어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이제 한미상사 직원입니다. 이전 회사 일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컨설팅 비용 드릴게요. 얼마든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원래 경리부 소관이었어요. 제가 대신 해줬던 거고요. 박 선생, 부장님, 저를 내보낸 건 회사잖아요.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목요일 순애는 본격적으로 업무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문서 양식을 표준화했습니다. 차장님, 이거 정말 편리한데요?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엑셀에 막 적었어요. 찾으려면 한참 걸렸죠. 이제는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순애는 팀원들에게 하나씩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모두 열심히 배웠습니다. 금요일 오후 첫 주가 끝났습니다. 장혜란이 순애를 불렀습니다. 차장님, 첫 주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걱정했어요.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장혜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첫 주 격려금이에요. 받으세요. 대표님, 이건 아니에요. 제안서 건이랑 시스템 구축 건 다 보상받으셔야죠. 순애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순애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한 순애는 남편에게 격려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해, 여보. 정말 잘하고 있네. 고마워. 덕분이야. 무슨 덕분이야. 다 당신 실력이지. 태주는 순애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2년을 버티고 견뎌온 시간들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한편 이전 회사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추가로 3곳 더 이탈했습니다. 직원 이탈률도 늘고 있습니다. 박진수 대표는 보고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순애 한 명이 이렇게까지 중요했어? 네. 실제로 회사 업무의 40%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이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아? 박진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미 상사 쪽으로 넘어간 거래처 복구 가능해? 어렵습니다. 장혜란 대표가 조건을 훨씬 좋게 제시했다고. 박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애는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주말이 이렇게 편안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한상사 김 부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한미 상사로 방문하겠습니다. 거래건 논의하죠. 순애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한미 상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리부는 그의 손길이 닿으면서 눈에 띄게 달라졌죠. 차장님 덕분에 일이 정말 수월해졌어요. 최민지 팀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순애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는 눈부셨습니다. 거래처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됐고 내부 문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차장님, 대표님이 회의실로 오시래요. 지은이 전가를 전했습니다. 순애는 노트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장혜란 대표와 함께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장님, 소개할게요. 대한상사 김 부장님이랑 구매팀 이 대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 부장이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부장님. 이렇게 뵈니 반갑네요.
솔직히 선생님 계신 곳이랑 거래하고 싶어서 왔어요. 김 부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간 15억 규모의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주력 품목이랑 한미 상사 제품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장혜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5억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신다면 기존보다 10% 좋은 조건으로 드릴게요. 순애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김 부장 일행이 나간 후 장혜란이 순애를 껴안았습니다. 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15억이에요, 15억. 축하드려요, 대표님.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죠. 차장님 덕분이에요. 장혜란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15억짜리 거래 성사됐어. 정말 대단한데? 이전 회사 거래처였는데 나를 따라온 거야. 태주는 놀라며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겠네. 응, 나도 이제야 알았어.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이전 회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한 상사가 완전히 떠났습니다. 한미 상사로 넘어갔어요. 영업부장 한정우가 보고했습니다. 유진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물산은 아예 연락이 안 됩니다. 박진수 대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마야? 이번 분기만 30억 정도입니다. 연간으로 치면 됐어. 더 이상 듣기 싫어. 박진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박순애 복귀시킬 방법 없어? 불가능합니다. 한미 상사에서 완전히 핵심 인력이 됐어요. 인사팀장 이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편 한미 상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순애가 가져온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맺으면서 매출이 급증했죠. 차장님, 이번 달 매출이 전월 대비 30% 늘었어요. 지은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차장님이 오신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원들의 순애를 보는 시선은 존경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2달째 순애는 신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거래처 관리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일이었죠. 차장님, 이거 전체 부서에 적용하면 엄청난 효율 개선이 예상돼요. IT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진행하죠. 먼저 영업부부터 시작하고. 순애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2년간 쌓인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장님, 승진 축하드려요. 어느 날 팀원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승진이요? 네, 부장으로 승진하셨대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사한 지 2달 만의 일이었죠. 대표님이 직접 결정하셨대요. 차장님 실력이면 당연하다고. 최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혜란이 순애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축하해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과분해요. 과분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부장님이 가져온 매출만 해도 올해 목표의 30%예요. 장혜란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근데 부장님, 이전 회사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구조조정 들어갔대요. 직원 30% 감축한다고. 순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부장님은 안 그러세요? 복수했다는 기분? 복수는 아니에요. 그냥 제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장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부장님은 복수가 아니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남편에게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태주는 순애를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이전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갔대. 그래. 뭐? 당연한 결과 아니야? 응. 그래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 생각하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회사가 당신 가치를 몰라본 거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석 달째 한미 상사는 업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중견기업에서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선 것이었죠. 이번 분기 매출 목표 달성률 130%입니다. 재무팀이 보고했습니다. 전 직원이 환호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박순애 부장님 덕분입니다. 장애라는 전사회의에서 순애를 치켜 세웠습니다. 부장님이 구축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찬이세요. 다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순애는 이전 회사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건물은 여전했지만 분위기는 달라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택시 창밖으로 이전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표정들이 어둡고 지쳐 보였죠. 지나가요. 순애는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애는 거울을 봤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이제 진짜 내 자리를 찾았어. 순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한미 상사에 입사한 지 6달째였죠. 부장님, 이번 달 신규 계약 건수가 지난달보다 40% 늘었어요. 지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순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팀 회식 한번 해야겠네요. 정말요? 좋아요. 관리부 팀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순애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장혜란이 순애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부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대표님. 이사로 승진시키고 싶어요. 경영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부장님이 가져온 성과를 보세요. 회사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이건 단순히 관리부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장혜란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시스템을 다른 회사들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요. 컨설팅 사업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생각해보고 답드릴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 제안을 받았어. 정말 대단한데. 태주는 기뻐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돼. 이렇게 빨리 올라가도 되나 싶어서. 왜? 당신 실력이면 충분하잖아. 그래도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 태주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22년 동안 충분히 겸손했어. 이제는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을 때야. 순애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장혜란에게 답을 전했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표님. 축하해요, 이사님.
장애라는 순애를 안아주었습니다. 한편 이전 회사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분기도 적자입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박진수 대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거의 다 떠났습니다. 한미 상사로 넘어갔어요. 직원들 사기는 최악입니다. 퇴사율이 30%를 넘었어요. 박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순애 한 명이 이렇게까지 중요했다니. 대표님, 사실 박순애 씨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인사팀장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순애 씨는 22년 동안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회사는 그걸 공식화하지 않았죠. 그러니 박순애 씨가 떠나면서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외부 컨설팅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 최소 3억 원은 예상됩니다. 박진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박순애한테 월급 몇백 더 줬으면 해결됐을 일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2달 후 순애는 정식으로 이사에 올랐습니다. 입사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전 직원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애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가족들과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대학생 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나도 자극받았어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애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늦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늦은 게 아니더라고. 맞아요.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이사가 됐다. 8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다. 22년을 참고 견뎠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일기장을 덮은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한 달 후 업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미 상사 박순애 이사, 중소기업 관리 혁신의 아이콘으로. 기사는 순애의 성공 스토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22년간 묵묵히 일했던 중년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를 본 이전 회사 직원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 김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알겠어. 영업부 사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수 대표는 기사를 보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한편 순애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 시스템 컨설팅 사업이었습니다. 이사님의 노하우를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전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혜란이 제안했고 순애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컨설팅 고객사는 직원 100명 규모의 제조업체였습니다. 순애는 한 달간 그 회사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20년간 해결 못한 문제를 한 달 만에 풀어주시다니. 고객사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눈 것뿐이에요. 컨설팅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고객사가 늘어났습니다. 이사님, 다음 달 일정이 벌써 가득 찼어요.
지은이 스케줄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순애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보람됐죠. 어느 날 순애는 이전 회사 앞을 다시 지나게 됐습니다. 건물 외벽에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워졌나 보네. 순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야지. 순애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최유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신입사원이었죠. 이사님, 저 유진이에요.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요? 저, 이번에 그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구조조정도 심하고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미 상사에 관심 있어요? 정말요? 우리 회사에서 신입 뽑는데 지원해 보세요. 추천서 써줄게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유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한 달 후, 최유진은 한미 상사에 입사했습니다. 순애는 그를 직접 교육했습니다. 유진 씨, 여기서는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은 순애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이사님처럼 성장하고 싶다고. 1년이 흘렀습니다. 순애가 한미 상사에 입사한 지 정확히 1년 하고 2달째였습니다. 이사님, 올해 목표 매출 200% 달성했습니다. 재무팀이 환호하며 보고했습니다. 전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순애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미 상사는 이제 업계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사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경제 전문지에서요. 홍보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중년 여성의 성공 스토리요. 이사님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싶대요. 순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일주일 후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이사님, 22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퇴사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었어요. 현재 이전 회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가 직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결과죠.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제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노력이 인정받아요. 22년간 못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요. 저처럼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중년 직장인들이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박순애 이사님 보고 힘 얻었습니다. 중년 여성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순애는 댓글들을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사님, 저 이강수입니다. 이전 회사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놀랐습니다. 네, 팀장님. 인터뷰 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사님을 퇴사시키자고 건의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과받으러 전화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사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요. 팀장님도 회사 방침을 따르신 것 뿐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달에 퇴사합니다. 그렇군요.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순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22년을 보낸 회사가 사라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원망 하시나요? 회사를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제 가치를 모르는 채로요. 이제는 제 가치를 아는 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혜란이 순애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사님,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또요? 대표님. 순애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부사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대표님, 진심이에요. 이사님은 이제 이 회사의 핵심이에요. 경영진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래도 대표님, 저는 직함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존중과 인정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혜라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 달 후, 순애는 우연히 이전 회사 동료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민수 씨, 잘 지냈어요? 네. 저도 이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이사님 인터뷰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김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도 새 회사에서 잘하세요. 네. 이사님처럼 저도 제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둘은 헤어지기 전 악수를 나눴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순애가 한미 상사에 입사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애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사님, 뭐 보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벚꽃이 참 예쁘네요. 맞아요.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감탄했어요. 유진 씨는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어요? 네. 이사님 덕분에 정말 잘하고 있어요.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여보 덕분이야. 항상 믿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다 당신 덕분이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1년 반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꿈 같은 시간이었다. 22년간 참고 견뎠던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내 가치를 아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알게 됐다. 이제는 후회가 없다.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일기장을 덮은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9살 순애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빛나는 시작이었죠. 한미 상사 복도를 걷는 순애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직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순애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 상사 이사 박순애. 간단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22년의 인내와 1년 반의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봄 햇살이 사무실을 밝게 비쳤습니다. 순애의 앞날도 그렇게 밝았습니다.